안녕하세요. 요즘에 가장 큰 낙인 여기 라디오 채널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저처럼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울고 웃는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결혼 후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힘들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저한텐 정말 소중한 아이였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 가정이 더 완벽해지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같이 하고 싶어도 남편은 늘 밖으로만 돌았고 저에게 참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몇 년에 걸쳐 임신으로 그 사람을 지치게 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남편의 눈치를 많이 살펴야 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지쳐서 그러나 보다 하면서 그저 남편의 기분만을 살폈어요. 오늘도 늦게 와? 꿀떡이가 야채 호빵이 먹고 싶다는데 오면서 좀 사다 주면 안 돼? 자기 늦으면 문 닫으려나? 그런 건 낮에 좀 사 먹어라. 왜 하필 나 퇴근할 때 자꾸 사오라고 그래? 난 안 지치는 줄 아나? 돈 줄게, 사 먹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됐어. 내가 알아서 사 먹을게. 임신이 벼슬이냐? 남들 다 하는 임신, 몸이 부실해서 어렵게 가진 거지.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 유난 좀 떨지 마라. 유난이라니. 나 애 어떻게 가졌는지 알면서 그래? 임신도 임신이지만 요즘 당신이 부쩍 나랑 얘기도 별로 안 하니까. 아, 징징대지 마. 밖에 나가서 네가 일을 하냐, 뭘 하냐? 하여튼 집에만 있어서 뭘 몰라요. 아우, 피곤해. 그만 들볼까? 힘들게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전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유난 좀 떨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던 날 우연히 병원에서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어린 여자와 함께 말이죠. 순간 동공지진이 일어났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보는 상황이 맞나 싶으면서 정말 손이 떨려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어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남자가 산부인과에 올 일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여잔 누구야? 얼른 설명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 사람도 많고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아니니까 일단 나와. 나가서 설명할게.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남편이었고 그 옆에서 멀뚱멀뚱 아무렇지 않게 좋아 남편을 번갈아 보는 여성이었어요. 이미 만삭의 배를 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설마 아닐 거다,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되뇌었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죠. 모든 게 부정당한 느낌이었고 여태까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마음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 이 여자도 내 아이 임신했어. 생명을 지울 수는 없잖아. 미안하다. 네가 이해해줘. 뭐?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당신 언제 한번 나랑 병원에 다닌 적 있어? 어떻게 내 앞에서 저 여자를 이해해달란 말이 나와? 언제부터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나 몰래 바람을 핀 거야? 아가씨, 얘기 좀 해봐요. 새파랗게 어린 것 같은데 얼른 얘기해 보라고. 오빠, 내가 설명해야 돼? 아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보다시피 지금 보시는 게 다예요. 저 오빠 아이 가졌고 언니처럼 막달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저도 오빠 포기 못하겠네요. 뻔뻔하다고 욕해도 좋아요. 그래도 사랑 없는 사람 붙잡고 사는 것보단 그냥 깔끔히 포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같이 임신해서 유감이지만요. 뚫린 입이라고 막 내뱉는구나.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라고? 넌 임신만 안 했으면 나한테 쳐맞았어. 뻔뻔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충격을 받은 전 그 자리에서 하혈을 하고 조산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고 예쁜 딸이었는데 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 번을 와보지 않았고 제가 아이를 낳을 때 하루 간격으로 상간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딸을 낳은 정실 부인인 저보다 상간녀가 낳은 아들 아이를 보러 그 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며느리인 저를 두고 상간녀 병문안을 갈 수 있으세요? 어머님의 정식 손주는 우리 아이뿐이라고요. 그런 상간녀 몸에서 나온 아이에게 먼저 달려가시다니 진짜 이러실 순 없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 집 대를 이어준 여자인데 아무렴 어때? 어렵게 아이 가져서 딸 하나 낳고 둘째 아들은 낳을 수 있겠어? 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몸이 약해 아이 못 가지는 너를 탓해야지. 애비 잡지 말아라. 다 밖으로 돌 땐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진작에 애 가졌음 이런 일 있었겠니? 네가 오죽 못 났으면 착한 애비가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와? 다 네 잘못이야. 남 탓 마라. 애비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이랑 똑같네요. 정말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대단하시네요. 당신이랑 어머님. 그러니 아들을 낳지 그랬어. 뭐 어떻게 해줄까?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말만 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나도 이런 대접받고 못 살아. 이혼하자. 오만정 떨어졌으니까. 말이 통하네. 이혼 안 해주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 깔끔하게 끝내. 애도 네가 키워 그냥. 우리 집은 대의을 아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왔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어요. 재산이라곤 한 푼도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건 없었고 그나마 위자료를 주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주지 않더라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처럼 튀어있지 않아 상간녀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도 큰 금액은 아니었죠. 그리고 저 역시 아이를 낳고 정신없음과 동시에 이 아이와 단둘이 살아야겠기에 그저 전 남편과의 있던 추억을 떨쳐버리고 이악 물고 살았어요. 낳자마자 아빠가 없다는 게 정말 속상했지만 그런 아빠둬서 뭐하겠냐 생각에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제 고생을 알아줬는지 정말 성실하고 올바르게 자라 의대에 들어가 당당히 의사가 되었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딸아이가 면허를 따던 날 정말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보물인 딸이 정말 대견했어요. 엄마, 이제 걱정 붙들어매. 엄마가 나 혼자 키운 거 헛되지 않게 내가 다 보상해 줄 거야. 이제 일도 그만두시고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남은 인생 즐기세요.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내 뒷바라지 했잖아.
이제 내가 엄마 잘 모실게요. 넌 엄마처럼 살지 마. 돈 벌어서 널 위해 쓰란 말이야. 엄마한테 효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서로 위하면서 살면 돼.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걸 내가 아는데. 이제 고생하지 말고 엄마 꽃길만 걷자.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딸은 고맙게도 저에게 무한 감사함을 표현했고, 정말 저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더라고요. 딸이 의사가 된 다음부터는 일도 그만두게 해주고, 늘 많은 용돈에 정말 즐기며 살았는데,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딸은 VIP 환자인 중견기업 회장님의 수술을 하고, 그 일을 계기로 중견기업을 창업했던 창업주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아무리 딸이 의사가 됐다고 하지만 많이 기우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앞섰지만 사위가 될 청년은 절 안심시켰어요. 저희 아버지를 살린 친구인데 집안 환경이 뭐가 중요하나요? 사실 아무리 저희 아빠를 살려줬다 하더라도 저와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겠나요? 전 예림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제 소울메이트죠. 저희 아빠도 이 결혼 무척이나 찬성하니까 걱정 놓으세요. 환경이 뭐가 중요하나요? 이렇게 어머님이 예림이를 잘 키워주셨는데. 아유, 고마워. 말이라도 참 듬직하게 해주네. 우리 딸 아빠 없이 자랐지만 정말 착하고 올바르게 잘 자랐어. 행복하게 해줘. 그럼요, 어머님. 이제 걱정 같은 건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예림이의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가진 건 많지만 절대 허세스럽지 않은 사이에게 정말 감동을 하였고, 그렇게 둘은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은 저 혼자 딸아이를 힘들게 키웠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이제야 보상을 받는다며 엄청 축하해 줬어요. 저 역시 딸아이가 하나도 모자라지 않은 가정에 시집을 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가족이라곤 저랑 단 둘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자라준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이제 모든 소원은 다 이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림 엄마가 진짜 얼마나 고생했어. 딸 하나 잘 낳아놔서 진짜 말년의 인생 피네. 와, 김해공정 창업주면 어마어마하지? 에이 뭘, 그냥 예림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지. 아빠 없이 자라서 가뜩이나 미안하고 탁했는데 그래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뭐해? 애가 잘 따라와야지. 예림인 잘 따라와 준 거고. 예림 엄마가 잘 키운 거지. 솔직히 그렇게 반듯하니 키우기 쉬워. 아빠 없이 자라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얼마나 정성 다해 키웠어. 그거 다 우리가 알지 왜 몰라? 하여튼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그렇게 키울 수 있을지. 여하튼 너무 축하해. 참 행복했습니다. 열아들 부럽지 않았고 정말 열 남편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저 딸아이만 행복하다면 말이죠. 그런 제게 전 남편이 연락이 왔는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잘 지내냐고 하면서요. 정말 경멸하던 인간의 전화라 몸소리 쳐졌어요. 양육비는 고사하고 위자료도 주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그냥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찾지도 묻지도 않은 세월이었고 그런 제게 본인이 제 발로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뻔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했다는 게 소름이 돋았는데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은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잘 지내지? 나야. 뭐 창섭이한테 건너 소식은 듣고 있었어. 그래도 내 딸인데 한 번쯤 봐야 하지 않겠소? 아빠가 누군진 모르지? 그래도 내가 생물학적 아빠인데 얼굴도 보고 얘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뻔뻔하다. 누가 아빠야? 이미 아빠인 거 다 포기하고 우리 버렸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신 전화하지 마. 진짜 소름 끼치고 역겨우니까 알겠어? 뻔뻔한 인간. 며칠 재수 없겠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 예림이 못 만날 줄 알아? 대형 병원에서 의사 한다며? 찾으면 금방이야. 그럼 내가 만나야지. 절대 찾아가지 마. 절대.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얘 일하는 데까지 가서 망신을 주려고 그래? 절대 안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이 연결 안 해주면 내가 찾을 수밖에. 아빠가 딸 찾는 게 뭐 이상한가? 됐어, 끊어.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남편은 결국 딸아이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고 딸아이는 본인 아빠를 그날 처음 마주했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온 딸은 그날 집에 와 펑펑 울면서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참 딸아이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딸이 본인이 그런 사람 핏줄이냐고 실망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견뎠어? 나 진짜 그 인간 보고 손이 떨렸어. 얼마나 뻔뻔한지 그런 사람이 아빠라니. 엄마, 어떤 세월을 산 거야? 왜? 그 인간이 뭐래?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 널 찾아가? 손 떨려. 너 괜찮은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애초에 절대 찾아오지 못하게 싹을 잘라야 했어. 그 사람이랑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랑 다 손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엄마가 왜 미안해? 나 그 정도로 나약하지 않아.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은 그냥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고마워 정말. 엄마는 그래도 네가 있어서 행복해. 그거면 됐어. 걱정 마.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느껴지더라.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추악하고 소름이 돋던지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딸은 찾아와도 별 소용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중 딸아이가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자 저에게 전화로 무작정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딸에게 찾아간 것이 분해 퍼블 심산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전 시어머니와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여전히 심술맞은 얼굴을 하고선 말이죠. 예림이 그거 잘 키워놨다고 하더구먼. 애가 왜 이렇게 싹바가지가 없어? 처음으로 애비 만났는데 말투하며 아주 싹수 없던데. 당신이 뭔데 예림이에 대해 판단해? 말도 섞기 싫은 인간이었나 보지, 당신이. 우리 예림이 그런 애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잘 지냈니? 오랜만에 시엠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말하는 꼬락서니. 다 들었다. 네 딸, 아니 우리 손녀 의사 됐다며? 참나. 우리 아들 닮아서 머리 하나는 끝내줬나 보지? 그래도 내 핏줄인데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어? 당신들이 뭔데 핏줄을 노네. 그럴 일 없으니까
절대 연락 말고 찾지도 마요.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니까 기대 말라고요. 아, 당신 아주 열내는 거 보니 웃긴다. 전륜이 그렇게 끊어주는 줄 알아? 장섭이 와이프한테 들었어. 걔 시집 간다며? 이 아빠가 그래도 손은 잡고 들어가 줘야지. 시집 가는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던데. 아빠 자리가 비어서 되겠어? 아빠 같은 소리 하네. 이미 다 아셔. 아빠 없이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안 와도 돼. 역겨우니까 생각하는 척 하지 마. 참나, 웃기네.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몰라? 내 딸 누구 때문에 낳게 됐냐?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딸, 나 때문에 낳은 거 아니야. 나 아님 그런 딸 낳을 수가 있었겠어? 됐고, 대가로 봉양한다 생각하고 딱 5장만 줘. 그럼 연락 안 할게. 그러면 그렇지 했고 뻔뻔함이 하늘을 치솟더라고요. 지인에게서 딸이 창업주 며느리 된다는 소식을 듣고 5억을 달라며 갑자기 나타난 모자였고 그런 모자를 보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얘기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딱 5장이면 돼. 아님 그 회사 가서 받아내던지. 우리 손녀딸 남편이면 내 손주 사이인데 우릴 모른 척 하겠어? 거기 가서 봉양비라도 달라고 할 거야. 거기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냐? 아님 그냥 네 손에서 준비해서 깔끔히 끝낼래? 정말 양심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네요. 인간들이 어쩌면 이렇게 무섭고 독한지 32년 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참. 너만 호강할 수 없잖아. 내 딸인데. 난 무조건 돈 받아낼 거야. 아니면 진짜 그 회사라도 찾아갈 거니까 그리 알아. 그러게. 걔가 머리 좋은 게 누구 때문인데? 다 우리 아들 때문이잖니.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준비해와. 딱 5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떠나버린 모자였고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이제 행복만 있다 생각했는데 제 딸 앞날을 저 뻔뻔한 모자가 망칠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절망적이었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무리 딸아이가 잘 배웠고 잘 컸다고 한들 저렇게 개차반인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을 망친다면 시집 쪽에서 딸아이를 달갑게 보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에 정말 속상했어요. 일생에 도움이란 절대 되지 않는 인간이구나 싶었고 해준 것도 없는데 딸아이 행복기를 우리가 망치는 것 같아서 걱정부터 앞서면서 그렇게 되니 내 정지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집에 와 우는 모습을 보고 딸은 자초지종을 물었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오늘 일을 말해버렸는데 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울었던 거야? 아, 엄마, 제가 상대할게요. 걱정 말아요. 나 몰라? 나 엄마 딸이야. 나만 믿어. 그만 울고. 너 괜한 일에 말려서 사돈댁에 밑보이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니 그렇지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으면 엄마가 왜 울겠어. 혹여나 너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갈까봐 그러는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네 앞날 괜히 망치면 어떡하니. 엄마, 우리 시부모님 그럴 뿐도 아니고 행여나 그럴 일에 휘말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뭔지 다 아는데 우리 시부모님 절대 그런 신분들 아니셔. 나만 믿어. 정말이야. 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그 즉시 신명나는 복수극 한 판을 시작했답니다. 딸은 일단 본인 아빠에게 연락을 해 만나자고 했는데 딸이 만나자고 하자 남편은 어쩔시구나
약속 장소에 나왔죠. 그리곤 딸의 말에 입이 귀까지 찢어지며 웃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뭐, 알겠습니다. 절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저 김행공정 며느리 될 몸인데 그거 하나 못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랑 하루 차이로 태어난 제 이복 남매 있죠? 하루 차이지만 누나가 돼서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서요. 제 남편한테 얘기해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너네 회사를? 어차피 네 신랑이 물려받을 거니까 옆에서 오른팔처럼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남 밑에서 그늘에 있기보단 보잘것 없어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게 더 낫잖아. 알겠다. 역시 핏줄밖에 없네. 5억은 언제 입금할 거니? 5억은 천천히 준비해 드릴게요. 저도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전문직이지만 그래도 당장 5억이 어디 있나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 우리 딸만 믿으마. 내가 딸 하나는 기똥차게 낳아놨다니까. 네가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은 거지. 다 내 덕인 줄 알아. 전 도통 딸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딸아이와 얘기를 끝내고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는 그 아들의 회사를 그만두게 했는데 이유는 제 딸 남편의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 임원까지 가는 그런 상상을 했던 거였죠. 당신이랑 나는 뭐 안 좋게 됐지만 우리 딸이랑 아들은 그래도 남매인데 잘 지내야 하지 않겠소? 이제 미용될 사람 회사에서 오른팔로서 일하게 되면 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 그게 핏줄인 거야. 예림이도 남매가 생기니 외롭지 않고. 진짜 뻔뻔하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찌나 바라기만 하는지. 딸이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건데 우리 딸한테 상처 주거나 혹시라도 조금의 불편한 마음을 주면 절대 내가 가만 안 있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야. 안 그런다니까. 돈만 주면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있을게. 그리고 예림이도 얼마나 핏줄이 그리웠으면 이렇게 제안을 하겠소? 남편은 아주 이상한 꿈에 부풀어 있었고 이제 남매니까 만나게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가깝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회사 생활에 지쳐있는 남편의 아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며 잘 다니고 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위회사에 들어가길 기다렸죠. 이 모든 내막을 알고도 제 사위의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남편의 아들 또한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뻔뻔한 게 하늘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지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애 일은 진작 간뒀는데 언제 자리가 나는 거냐고. 이러다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나가야 할 사람이 며칠까지 근무하기로 한 조건이 있어서요. 좀 기다려 주세요. 동생 복은 좀 쉬라고 하면 되잖아요. 잘 다니고 있는 대기업까지 때려치우게 만들었을 땐 내 아들한테 자리 하나 보전해 준다는 거겠지? 너만 믿으마. 그리고 네 남편한테도 얼마나 좋은 일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데 서남이 옆에서 든든히 보좌하고 있으면 믿을만 하지. 우리 아들도 머리 하나는 끝내준다고. 아주 니네 회사 브레인이 될 거다. 대기업 다니던 애인데 중견기업에서 본인 능력 발휘 하나 못할까봐. 그러게요. 참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깐요. 남편은 딸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딸은 뒤에서 남편에게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포기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 대한 반환 소송이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에서야 나타나서 딸아이의 시댁을 들먹이며 저희를 압박한 것도 포함하여 고소를 한 것이었죠. 소장이 날아가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고 그 아들 또한 직장을 잃게 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기는 쉬웠어도 대기업에 어디 다시 들어가기가 쉽나요? 딸아이는 용서치 않는다고 했어요. 오래전에 우리 버리고 딴 여자랑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서 감히 5억을 요구해? 제 시댁이 어떤 집인 줄 알죠? 당신은 어떻게든 벌받게 할 거고 그 아들은 아빠 엄마 잘못 만난 죄로 직장 잃었다고 생각해요. 당신들한테 하는 복수보다 당신들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최고의 벌이겠지. 두고 봐. 빵빵한 변호인단으로 꾸려서 벌받게 할 거니까. 넌 내 딸이야. 아빠한테 어떻게 그래? 그리고 네 엄마랑 내가 이혼한 거지. 너랑 나랑은 천륜인데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오죽 돈이 없었으면 양육비랑 위자료를 못 줬겠어. 지혜빈 안타깝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감히 소송을 걸어? 전륜 같은 소리 하네요. 크면서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으면서 아빠라니. 소름이 돋네요. 됐고 돈이나 준비해둬요. 우리한텐 5억 달라고 찾아왔을 때 이런 것도 예상 못했다면 진짜 돌머리지, 안 그래요? 위자료랑 양육비 다 잊고 살아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이란. 우리 엄마 마음이 약해서 당신한테 그때도 당했나 본데 난 누구 피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한 집안을 풍비박산시키는 게 아무렇지 않거든. 당신이랑 아주 똑 닮았지? 돈이나 준비해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테니까. 딸은 그 말을 끝으로 소송을 이어나갔고 다행히 정말 잘 나가는 시댁을 둔 덕분에 가장 큰 로펌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속았다며 본인도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낳아줬다는 핑계로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 역으로 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전 딸에게 피해가 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딸은 바로 저렇게 생부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대한 위자료와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내게 된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었고 돈보다도 본인의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같다며 좌절을 하였답니다. 그래. 집을 팔아서라도 위자료랑 양육비는 줄 테니 우리 아들 취직이라도 시켜줘라. 애가 며칠째 술만 먹고 내 원망만 하는데 아주 미치겠어. 우리 아들이 무슨 죄야. 너도 네 동생인데 그러면 안 되지.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좀 자리 좀 어떡해.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요? 그렇게 잘나서 다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당신이 가게를 차려주던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내 남편 회사에 꽂아주겠어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평생 부모 원망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 부모가 엄청 염치 없는 인간인 건 알아야죠. 아, 남편 회사에 들어오려고 한 거 보면 아저씨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남편은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며 저에게 잘못했다고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본인 원망을 하더니 당당하던 남편도 아들은 무서웠는지 저에게 싹싹 빌었지만 그렇게 빌었다고 해서 제 마음이 절대 풀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상처를 주었던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잘 나가는 딸에게 해준 것도 없이 돈을 요구한다는 게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시댁을 빌미 삼아 딸아이 앞길을 망치려고 했다는 저 생각머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인지 의아해서 말이죠.
당신이 예림이 좀 말려봐. 솔직히 남매인데 이건 좀 심하잖아.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안 될까? 내가 그때 일은 진짜 미안해. 괜히 찾아와서 불난만 만들었다. 난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자꾸. 아, 그놈의 남의 핑계 여전하구나. 네 아들 죄가 없듯 그때 내 딸도 죄가 없었지. 아빠 손이 필요할 나이에 넌 언제 우리 딸 앞날 생각하면서 버렸니?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지 아빠가 어렸을 때 바람나서 지 낳고 지한테 도움 하나 안 되는 꼴이란 어떤지 평생 원망 들어야 할걸? 양육비랑 위자료나 보내. 당신이 해줄 일은 그것뿐이야. 알겠니? 아우, 이 염치 없는 인간.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사과하면 돼?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할 테니까 마음 좀 돌려줘. 우리 아들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당당하게 5억을 요구할 땐 언제고? 진짜 당신 지금 이 모습 웃긴다.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모습이야. 속이 다 시원한걸? 그리고 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딸 시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자란 거냐며 오히려 딸아이를 치켜 세워줬어요. 딸아이가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아 얼마나 기쁘던지 딸아이가 꾸린 변호인들이 정말 변호도 잘해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편은 결국 집을 팔아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었답니다. 그땐 제 스스로 포기했는진 몰라도 이번만큼은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은 당했지만 두 번은 못 당하니까요. 결국 남편은 얻은 거 없이 괜히 나타나 돈을 요구하다 벼락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남편의 아들은 결국엔 중소기업 하청인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고 중소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지도 없고 앞날도 없는 채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괜히 찾아가서 집도 날리고 우리 아들 인생 어쩔 거야. 내가 미쳤지. 그때 나이도 한참 많은 당신을 만나서 내 신세만 망쳤어. 재산 꽤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지였고 내가 뭐가 좋다고? 아우 진짜 미쳤다 나도. 당신도 좋아서 나랑 바람 펴놓고 왜 내 탓이야? 나도 너 안 만났음 우리 딸 덕 보며 지금 살고 있었겠지. 아, 그만들 좀 하세요. 정말 부끄럽네요. 남의 인생 망쳐놓고 본인들이 뭐가 잘났다고. 제 부모님인 게 부끄러워요, 진짜. 뭐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줬더니만 아주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 내가 그리 키웠냐? 본받을 게 뭐가 있다고. 애초에 엄마랑 외도에서 날 낳았으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수치스러워요. 소름 돋는 사람들. 법원 앞에서 이렇게 세 가족이 싸우던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 저 가족, 그리고 남편의 욕심으로 결국 본인이 본인 아들 인생까지 망치게 된 거죠. 잘 다니는 대기업 아들을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망치게 된 것이에요. 그저 열심히 살아서 딸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가 딸아이를 저렇게 잘 성장하게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딸아이는 그 일이 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고 지금은 손주를 보는 낙에 살고 있답니다. 매일이 즐거운 요즘 버티면 승리한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젊은 시절 힘든 세월 보상받고 사는 것 같아 행복한 나날이에요. 힘든 일이 있는 분들 앞날이 꼭 어둡지만은 않더라고요. 언젠가 닥쳐올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 힘내보아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한국 땅 좁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요.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모든 걸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얼굴을 마주한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학생은 반에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는 게 어려웠었던 저에게 처음으로 친구가 되어줬었죠.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꾸준하게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 학교를 가는 게 즐거웠었죠. 전학을 오기 전에는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따돌림을 심하게 받은 터라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저는 결국 전학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 할머니께서도 마음 놓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실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원래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음식점에 새벽 배송을 하시다가 아빠의 졸음 운전으로 2번 다시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겪고 말았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었지만 부모가 없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었죠. 그런데 학교 문제로 전학을 가고 새롭게 인연을 만들게 된 학교에서 저와 인연을 만들게 된 그 친구는 힘들었던 제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특별하게 다가왔었어요. 그 친구는 놀랍게도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저와 반대로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더군요. 그래서 대화도 잘 통했고 저희는 서로 많은 부분에서 의지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집도 가난했지만 그 친구 집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식당 일을 하면서 뒤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많은 걸 도와주고 계셨죠. 통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얼떨결에 친구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네요.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며 저녁 먹고 가라고 초대를 하셔서 인사를 드리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꽤 관심 있게 보고 계셨는지 궁금한 점들을 이것저것 질문하셨고 앞으로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길 바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식당 일 때문에 잘 챙겨주지 못하는 걸 제가 대신 곁에서 신경 써주길 바라셨어요. 서로가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신경 써주며 잘 지내왔었죠. 그 친구는 자신의 꿈이 의사가 되는 거라며 꼭 성공해서 가난한 삶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어요. 저도 같은 길을 가기 위해 저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도 같은 반이 되면서 저희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누가 봐도 사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죠. 그런데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왜 이제 왔냐며 저에게 눈물을 흘리셨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신 것 같다며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셨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제 눈앞에는 이미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께선 병원으로 실려 오시던 도중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그 친구와 어머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장례를 도와주셨어요.
언제나 제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할머니께서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그 충격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을 떠나보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앞섰고 괴로움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할머니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어쩌겠니? 산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야지. 내 아들과 함께 의사가 되겠다며? 아줌마가 옆에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너는 공부에만 열중해라. 내 아들도 너를 만나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마음이 쓰여서 그런다. 둘이 함께하면 앞으로 더 험한 일이 찾아와도 분명 길은 열릴 거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야지. 앞으로 아줌마가 할머니 대신 엄마 역할을 해줄 테니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 함께 하자꾸나. 사람 인생 안 좋은 일들만 생기겠니? 분명히 해 뜰 날도 찾아올 거다. 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고 홀로 남겨진 저를 걷어 주셨어요. 제가 옆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둘이 서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어머님께서도 알고 계셨는지 제가 무너지면 아들도 무너지게 될 거라며 안 좋은 상황이 오기 전에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어머님의 고운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고 장례식이 끝난 이후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걸 정리하고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도 예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어머님은 저희가 의사가 되면 둘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셨고 그 사람도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며 친구 관계 이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그 사람 옆에서 함께 공부해 주길 원했었죠. 그렇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접어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식당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 불행이 찾아오는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인 지출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죠. 어머님이 쓰러지면서부터 생활이 안 되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바닥을 보이고 말았어요. 어머님의 몸이 언제 회복이 될지 몰라 많이 답답한 상태였는데 누워 계신 상태로 저를 부르셨어요. 수영아, 아줌마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너도 지금 현재 우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다. 아줌마는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아들과 너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줌마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 방법 말고는 지금 우리 집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구나. 수영아, 정말 너한테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어차피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결혼할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 자리가 잡힌 뒤에 결혼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성인이 되자마자 일단 혼인신고부터 해라. 결혼식은 내 아들이 의사가 된 이후에 해도 되는 거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수영이 네가 아줌마 대신
내 아들의 뒤를 봐줄 수 있겠니?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정식 며느리가 되는 거다. 너희들은 가벼운 사이도 아니고 서로 그동안 정말 잘 지내왔었잖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 게 뻔하고 내 아들은 결국 의사의 길을 걷게 되지 못할 거야. 수영이 너도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싶지 않잖아? 분명 고생한 만큼 그 보상은 충분히 주어질 거라 생각한다. 그건 이 아줌마가 장담할게. 내 아들이 지금까지 의사가 되려고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온 거 너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고 내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게 수영이 네가 제발 도와주렴. 아줌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식당에서도 우리 집안 사정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영이 네가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었어. 힘들겠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나도 그렇지만 내 아들도 지금 너의 도움이 간절하다. 그날은 아줌마에서 시어머니가 되는 날이었어요. 시모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게 제가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시모가 옆에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건 진심이었기 때문에 시모가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등을 돌릴 정도로 저는 독하지 못했었어요. 시모의 말대로 그 사람과 결혼은 나중에 하더라도 법적으로 서로 부부가 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고 저 또한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의사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 몸 하나 희생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니던 고등학교를 나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저희 세 가족이 먹고 살 정도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었죠. 그 사람도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꼭 성공해서 모든 걸 보상해 주겠다며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간 결과 명문대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성인이 되면서 정식 부부로 삶을 꾸려나가게 되었어요.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뒤를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기 위해 집에 돌아와서는 얼마 되지 않는 부업 일까지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남편의 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옆에서 바라보며 항상 고맙다고 미안해 하셨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고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저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따로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래도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 틈나는 대로 공부를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결과 남편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저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었네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면서 그동안의 고생과 희생에 대해 고마워하며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다녔던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가족은 힘들었던 시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의사가 된 남편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바쁜 날들을 보내왔어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도 그렇고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거니? 의사 아내가 됐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보니까 내 아들이 꽤 많은 모임을 가는 것 같던데 분명 부부 동반 모임도 있을 테고 앞으로 더 좋은 길이 열릴지도 모를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건데 내 아들 뒷배경이 안 좋으면 되겠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이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 너는 다음 계획이 뭐니?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놀고 먹기만 할 건 아니지? 어머님,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이가 벌어오는 돈만 받아 먹으면서 살아갈 생각 없어요.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원래 꿈이 의사였다고요. 하지만 저 사람 의사 만들어주려고 제 꿈은 포기했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 식당 일을 해온 걸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솔직히 서운하네요. 저에게 부탁할 때 생각 안 나세요? 의사 될 때까지만 고생해 달라면서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요. 몸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저도 하고 싶은 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얘기해봐. 내가 부끄러워?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한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게 부끄럽냐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정말 어머님이 말한 대로 모임에 나를 데려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 당신이 식당 일을 하도 오래 해서 그런지 외적으로 가꾸질 못해서 누가 봐도 풍기는 이미지가 좋아 보이지 않잖아. 손도 죄다 부르터서 옛날처럼 고운 손도 아니고 관리를 못해서 주름살도 많이 늘었는데 화장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헤어스타일도 그냥 동네 아줌마이니 중요한 자리에 동반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도 의사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무리에서도 급이 갈리더라고. 그런데 당신과 함께 동반하면 내 이미지가 어떻겠어?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야. 의사 이미지가 있잖아. 당신 정말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는 거야? 나도 여자야. 누구는 꾸미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 나한테 쓸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당신 지원해주려고 잠도 안 자가며 부업까지 하면서 벌은 돈으로 주머니 채웠는데 이제는 그런 게 고맙지도 않은 거야? 그냥 내가 짐처럼 느껴지는 거냐고. 사회에 나가니까 능력 좋은 여자들이 많아서 눈알이 막 돌아가디?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생각해봐. 나 아니었으면 의사 꿈도 못 꿨어. 당신이 금전적으로 지원해준 건 고마운데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의사가 된 거지. 뒤에서 밀어준다고 아무나 의사가 되니? 시무와 남편의 말들은 저에게 너무 큰 서운함을 안겨주었어요. 제가 희생하며 힘들어할 때는 항상 입이 닳도록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는 듯 거침없이 행동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 했었는데 성공하고 나니 변하기 시작하던 시무와 남편은 저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주었고 남편은 결국 절대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의사인 자기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그동안 고생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며 각자의 인생을 살길 원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댔어요. 이제는 제가 짐처럼 느껴진다며 다른 기회를 잡고 싶다고 저를 놓아주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제 인생을 갉아먹고 의사가 된 남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고,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려 하자 남편은 상처되는 말을 제 마음에 거침없이 비수를 꽂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손해보는 장사잖아.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은 떵떵거리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 부리며 살 텐데 내가 이러려고 의사 된 줄 알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의사가 된 거라고. 이제 시작인데 당신 때문에 내 발목이 잡혀 있잖아. 그동안 나에게 쏟아부었던 세월만큼 금전적으로 서운하지 않게 보상해 줄 테니까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당신은 의사인 남편을 두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다고. 나를 의사가 되게 만들어줄 밑거름밖에 안 되는 존재일 뿐이야. 그 이상은 될 수 없다고. 단물 다 빠졌는데 데리고 있어봤자 나만 손해잖아. 나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당신이 내 아내라는 법적 서류 하나 때문에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는 말이네? 병원에 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나 봐.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당신 병원 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얼마를 요구할 줄 알고 그렇게 당당한 거야? 매달 얼마 들어오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내가 그동안 희생한 세월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그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당신은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야.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긴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두 눈으로 보였고, 남편의 배신에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갈라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더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네요. 그날 이후 남편을 몇 번이고 설득시키려 했지만 결국 남편은 저에게 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시모와 단둘이 함께 있는 공간도 불편해서 일단 따로 나와 지내게 되었죠. 힘들게 살아왔는데 혼자가 되어버린 제 자신을 보게 되니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것조차 저에게는 너무 큰 욕심이었는지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서 지낸 지 며칠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고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남편을 놓아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끌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댁을 다시 찾아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고 너무 큰 배신감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어머님,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누가 오나 봐요? 음식들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동안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연기하신 거예요? 허리 다치신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었나요? 여태까지 제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셨는데 음식까지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래, 내가 좀 속였었다. 네가 내 아들 좋다고 따라다녀 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대신 너도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냈었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나 지금 많이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니? 시모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놓으신 걸 보자기에 포장을 하시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밀친 뒤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곤 어디론가 향하시길래 시모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택시를 타고 시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건물 앞이었어요. 그곳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잠시 뒤 버스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잠시 뒤 시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그걸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네요. 그리고 남편 옆에 처음 본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고 시모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의사들끼리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임이었습니다. 많은 동료 의사들은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부부인 줄 알고 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시모는 만들어 온 음식을 남편에게 건네주었고 곧 버스가 출발한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공개석상에 전공의 동료를 본처로 대동한 남편에게 달려가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남의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남편과 시모는 제가 따라올 줄 몰랐는지 잠깐 당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며 제가 남편의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며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도 있는 힘껏 그 여자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머리채 잡고 난리를 쳤지만 그럴수록 더 미친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결국 남편과 시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네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지만 그런 건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남편이 의사가 되고 이쁜 아이 하나 낳아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되었으니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었고 멈추지 않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었고 어느새 제 나이는 40대 후반이 되어버렸네요. 세월이 흐른 만큼 제 삶도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포기할 뻔한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 아이도 가지게 되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며 소박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과거의 삶에 대해 후회도 했지만 현재의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자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삶에 꽃이 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땅이 정말 좁긴 한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 눈앞에 전 남편과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마주한 두 사람은 많이 놀란 듯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들린 내 이름 석자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네요. 바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였고 그 옆에는 제 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고 있던 시몬은 저에게 말을 붙이려 하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등을 돌린 뒤 현 남편과 제 딸에게 걸어갔어요. 제가 모른 척하자 갑자기 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했어요. 저에게 저지른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당황한 듯 과거의 전 남편이냐고 물어보길래 고개를 끄덕였죠. 나 버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여긴 웬일일까? 당신은 두 다리를 어디다 팔아먹고 이곳에 온 거야? 그새 돈도 다 떨어진 거야? 이런 노후한 환경의 요양원에 도움받으러 올 정도면 이미 돈이 바닥난 건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나를 버린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몰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다가 이런 꼴을 당한 것 같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앞으로 내 인생은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 한꺼번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많이 피곤했는지 나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러다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고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리고 나는 보다시피 두 다리를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지. 그날 이후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나와 어머니가 당신에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대가를 받게 된 것 같아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방법이 없었는데 당신이 요양사로 근무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며 나를 위해 희생했던 당신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은 내가 너무 한심스럽다. 내 담당 요양사가 당신으로 배정되어 있더라고.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나 봐. 전 남편의 말대로 저는 담당 요양사로 배정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요양사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참에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그 일을 돕기 위해 요양사 일을 그만둔다고 원장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덕분에 쉽게 해결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저는 요양원에서 현 남편과 제 딸의 손을 잡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 남편은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모습을 봤는데 속 시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네요. 본인이 선택한 인생 감당하며 살아야겠죠. 두 번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가정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가끔 찾아오는데요. 이번에 저에게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때가 아마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한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문자로 찍어준 장소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한 여자가 저와 통화를 주고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으니 불쾌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저와 결혼을 했던 남편과 당장 이혼하라고 열을 올리면서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의 당당한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핸드폰을 저에게 들이밀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왜 이혼하라고 하는지 이제 대충 이해되죠? 영철 씨는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왜 그쪽이랑 결혼했는지 알아요? 집안이 잘 사니까 벗겨먹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생겼다면서 잘 만나고 있던 저를 걷어차버리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는 그 사람 절대 놓칠 수 없거든요. 그쪽을 먼저 만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저를 먼저 만났던지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쪽보다 제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갑자기 잠적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저를 계속 피하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회사로 찾아가니 갑자기 결혼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는 현재 그쪽이 영철 씨랑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좋게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누구나 과거는 존재하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그쪽과 이미 정리를 했고 저와의 결혼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 사진은 이제 그만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남의 가정을 깨려고 접근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테니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영철 씨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웬만하면 그쪽이 영철 씨랑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생각 잘 해보세요. 저와 처음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주고받았던 여자는 저와 결혼을 했던 전 남편과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거침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핸드폰 속에 보인 사진은 서로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던 사진이었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상태였지만 그 여자 앞에서 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최대한 대화를 짧게 끝내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가 어찌되었든 이미 결혼한 저한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카페에서 먼저 나가려는 저를 보며 그 여자는 오랜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거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카페에서 나왔던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남편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만 했었죠.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신혼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 주었고 미리 저녁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과거가 깨끗해 보였던 사람이 저를 보며 웃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저를 보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남편은 걱정된다는 얼굴로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당신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온몸을 떨고 있잖아. 몸살기가 있나? 일단 현관 앞에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이거나 내가 지금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아? 그 여자 누구야? 당신이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그 여자 누구냐고.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오늘따라 당신 너무 이상한데?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다른 사람 보는 것 같다고. 끝까지 모른 척 연기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몇 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던 여자한테 오늘 전화가 왔더라.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며칠 전에 당신 회사 앞에 찾아갔었다며.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핸드폰을 뒤져서 내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날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회사에 회식이 잡혀서 좀 늦을 거라고 했었지? 그럼 그때 그 여자랑 계속 같이 있었던 거야? 늦은 새벽 시간대까지? 아니야. 궁금하면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 바꿔줄까? 그때 정말 회식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여진이랑은 이미 진작 끝난 사이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그때 정말 짧게 만났었던 거고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어. 당신 만나기 전에 이미 관계 정리가 되어 있었고 헤어진 상태였다고. 그런데 계속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여? 정신 나갔다고 신혼에 이중 생활하겠어? 그 여자 이름이 여진이었어? 둘 사이가 엄청 애틋했었나 봐. 나한테 당신이랑 좋았던 과거에 대해 전부 숨김없이 얘기하던데 나도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하기야, 당신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 하나 안 만나봤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여자는 나랑 결혼하기 1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다는데 당신은 그 여자랑 헤어진 지 한참 됐다고 하네.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걸까? 분명 당신도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믿음이 가지 않거든? 우리가 결혼한 지 1달 만에 이런 관계로 이어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상태로는 당신 말도 못 믿겠어. 나는 저녁 생각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먹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아.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연녀가 했던 말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걸 신뢰할 수도 없었고 결혼 1달 만에 이런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당연히 남편의 말을 우선적으로 믿어야 했었지만 내연녀가 보여줬던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연녀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도 너무 창피스러워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몸살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남편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연녀가 저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저를 선택했다는 그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남편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제가 받고 있던 스트레스가 저를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걸 짜증으로 받아치게 되었어요. 신뢰가 깨져버리니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에 남편과 친정집에 잠깐 들리게 됐었는데 그때가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를 친정으로 부르셨던 거였어요. 여러 가지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평소 같으면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분 좋게 받았겠지만 남편과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억지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속일 수는 없었는지 단번에 제 얼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채셨어요. 엄마는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남편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면서 풀어나가려 했지만 아직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터라 제 고민을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상당히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길래 아빠가 누구시냐고 불편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밖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와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허겁지겁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을 밀치고 들어온 사람이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넘어진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내쫓으려 했지만 이미 내연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저를 노려보면서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화가 나서 직접 해결하려고 찾아왔다며 무작정 거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남편과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지만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랐었고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본인 입으로 설명하기가 싫었던 거죠. 내연녀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최대한 빨리 영철 씨랑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을 텐데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분명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했었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너랑 나는
이미 진작에 끝난 사이라고. 남의 가정 파투 내지 말고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해도 너 혼자 행복하게 사는 꼴은 내가 볼 수 없지. 당장 이혼해.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나랑 함께 했던 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송이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저 여자는 또 누구야? 김서방, 자넨 내 딸 몰래 저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당장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진작에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저 여자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전부 믿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미련을 줬으니까 저 여자가 우리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당신한테 지금 너무 실망해서 우리 관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나는 당신 말곤 다른 여자 생각해 본 적 없다니까. 더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정리할게.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보여준 건 전부 진심이었다고. 나 만날 때도 끝까지 거짓말만 하더니 어떻게 결혼한 사람한테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알려줄게. 결국 그쪽은 영철 씨랑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뭔지는 대충 알지? 내 뱃속에 영철 씨 아이가 자라고 있어.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에 가보니까 임신 7주라고 하던데? 이 말이 뭐를 의미할까? 그쪽을 만나면서도 나와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제 대충 감이 오지? 이런 쓰레기랑 계속 살 거야? 좋게 얘기했을 때 이혼했어야지. 서로 못 볼 걸 보게 됐잖아.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랑 진작에 헤어졌고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저 여자가 지금 저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모두 꾸며낸 얘기라고요. 저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당신 정말 끝을 봐야 정신 차릴래? 나 아니면 다른 여자는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지? 이건 끝까지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내연녀는 가방에서 정체 모를 검은색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더니 내연녀와 남편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저희 가족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연녀와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진짜 남편의 실체를 보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이밖에 안 됐어? 함께한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랑 왜 다시 시작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이제 제발 그만 나를 놔줘. 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고. 나는 너한테 만족을 못한다니까. 영철 씨, 정말 웃긴다. 얼마 전에 나랑 만났을 때
그 여자한테 회사에 회식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랑 같이 있었잖아. 나는 영철 씨한테 뭔데? 그냥 잠깐 즐기는 놀잇감인 거야? 결혼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나랑 호텔은 왜 간 건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잖아.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저런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는 게 쉬운 줄 알아? 재력 있는 집안에서 대우받으며 살고 있는데 네가 계속 나한테 매달리니까 하도 불쌍해서 한번 잠자리를 가져준 거고 나는 너한테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너를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과 알고 지낸 사이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게 쉬웠는 줄 알아? 너랑 중간에 잠깐 만났던 건 그냥 회포를 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구차하게 이러지 말자. 네가 지금의 결혼 생활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이혼시키게 만들 거고 결국 너는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녹음기를 통해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남편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명을 늘어놓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고 저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저와 다르게 그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닌 저희 집안의 재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부모님 앞으로 다가가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곤 자기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서류 봉투를 뒤집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 버렸고 그 안에서는 저에게 보여줬던 내연녀와 남편과의 과거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게 된 저희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는지 혈압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는 내연녀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내연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시부모님께서도 죄송하다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지만 결론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에 담아둔 채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른 만큼 제 마음도 무뎌지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현재의 남편과 잘 살아오던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 결혼 때문에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이미 시댁에서 한 차례 인사까지 드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워낙 바쁘게 살아서 한국에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견례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잡은 뒤 저희도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재수 씨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지만 상견례 때 보라며 사진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상견례 장소에 먼저 참석하게 되었고, 잠시 뒤 예비 동서 집안 식구들이 저희 가족들을 보며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동서도 제 얼굴을 보며 화들짝 놀랐는지 움찔거리면서 걸음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회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죠. 5년 만에 다시 제 앞에 나타난 내연녀와 마주했을 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저희 시부모님께 어색한 미소를 띠며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일단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연녀가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어이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정말 오래간만이죠? 아휴, 저희가 인연이기는 한가 봐요.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까 상견례장에 들어갔을 때 형님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잖아요. 과거에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잊었는데 형님도 전부 잊었죠? 언제 봤다고 형님이죠? 그쪽은 벌써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걸요. 그때 우리 집에서 진상 부리고 난리 쳤었잖아요. 우리는 동서지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도련님한테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게끔 놔두고 싶지 않아요. 아이도 있잖아요. 저 아이 없어요. 그때 제가 임신했다고 초음파 사진 보여줬던 거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사람이랑 형님을 이혼시키게 만들려고 제가 전부 꾸민 거예요. 그 사람이 끝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매달리긴 했었는데 막상 제 거가 되다 보니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내쳐버렸어요. 저 잘했죠? 뭐라고요? 그럼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그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바닥인 것 같네요. 우리 도련님이 검사인 건 알죠? 어디까지 숨기고 도련님을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결혼 반대하니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쪽 부모님은 분명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모른 척 하는 건가요? 5년 전에 법정에서도 큰 난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를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검사 사이가 욕심이 나기는 하나 봐요. 형님, 과거의 일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저랑 좋은 동서관계로 앞으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어차피 형님은 해외에 살아서
웬만해서는 한국에 올 일도 없다면서요. 그럼 결혼식 때 말고는 얼굴 마주할 날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제가 시부모님 잘 모시고 막내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검사 남편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제 과거가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 과거의 일들은 눈 감아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리 제가 한국에 자주 오지 못한다고 해도 저희 남편 집안에 그쪽 집안 사람들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제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 험한 꼴을 볼 수도 있다는 거 새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아주 우습지? 먼저 결혼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내가 결혼 못하면 그쪽은 무사할 것 같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다시 확 까발려 버릴까? 어차피 나도 그쪽 과거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 한번 털어버리면 좋게 끝날 수는 없을 거라고.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는구만. 하기야, 5년 전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걔 진상을 부렸었는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는 것도 오늘이 끝이야. 저는 그 여자가 저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인 시동생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서 곧장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급하게 퀵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연녀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지만 저는 퀵이 올 때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퀵이 도착해 서류 봉투를 건네 받았어요. 제가 상견례 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시모는 저에게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며 어디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테이블 밑으로 시모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눈빛으로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 보시라고 손짓으로 말씀드렸고 시모는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시는 순간 화들짝 놀라시더니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공중으로 던져 버리셨어요. 테이블 위로 떨어진 수십 장의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양가 집안 식구들은 내연녀와 전남편의 사진을 보곤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에게 던졌던 녹음기가 법적으로 혹시 다시 필요하게 될까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양가 집안이 놀란 상태에서 제가 내연녀가 전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틀어주었고 얼마나 개차반인지 내연녀의 실체를 모조리 밝혀버렸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사색이 된 얼굴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테이블 위에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솔직히 털어놨어요. 얼마나 질이 안 좋은 여자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설명드렸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셨고 결혼식장까지 미리 전부 다 잡아놓았던 상태인지라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신 뒤
상견례 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고 저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어 버렸어요. 본성격이 나온 내연녀의 모습을 본 시동생은 무력을 행사한 내연녀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분노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내연녀의 집안 식구들은 끝내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시댁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내연녀 쪽에서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었죠. 사람 앞날 한 치 앞도 모른다고 5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내연녀가 저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고 보니 5년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이 내연녀와 최근까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동생과 결혼했어도 내연녀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었는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또다시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결국 경찰분들한테 넘겨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도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큰일을 막았으니 앞으론 저희 집안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끊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